안녕하세요. 안녕? 나에게 로봇 친구가 생겼습니다. 답이 왜 이렇게 나올까? 정답이니까요. 같이 생각 좀 해보자. 문제는 혼자 풀어야 합니다. 친구가 생기긴 했지만 어쩐지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넌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마음?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두 여기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지. 너도 같이 가자. 전남교육 만나러. 전남교육? 여기가 교실인가요?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이렇게 친구들이랑 머리를 맞대서 재미있게 수업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과 더 알아보고. 쉬는 시간이다. 나가자. 여기도 교실인가요? 우리가 상상한 학교를 실제로 만든 거야. 학교가 아니라 놀이터 같아요. 다 같이 놀면서 무엇인가 배우니까. 얼른 같이 놀자. 잠깐, 여긴 학교가 아니잖아요. 배울 게 있으면 어디든 학교지. 역사와 문화유산 가득한 전남의 마을은 또 다른 학교야. 학생들이 왜 일을 하죠? 우리가 먹는 쌀을 어떻게 키우는지 자연 속에서 직접 배우는 거지. 이 속에도 살아있는 것들이 많아. 이것 봐. TV 전남반에 100번에 서식하는 꼬막이네요. 역시 똑똑해. 어디를 가는 거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고 숲속에서 땀 흘리며 뛰어놀아. 숨을 깊게. 아참, 너는 숨을 못 쉬는구나. 아주 깨끗하네요. 그리고 전남의 숲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내 친구. 전남교육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언니 오빠가 다니는 학교도 아주 재밌을 것 같더라고. 여기가 공부하는 곳이구나. 수업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군요. 쉿. 이건 수업이 아니네요. 친구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볼 수 있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요? 실패하더라도 함께 이겨내면서 더 큰 목표에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 더 깊이 알아가면서 꿈을 찾을 수도 있어. 꿈이라. 우리 오빠는 통일의 꿈을 이루려고 백두산에 또 다녀왔어. 이러다 우주까지 가겠네요. 우주까지는 못 가도 살펴볼 순 있지. 언젠간 거기도 가겠는데요? 꿈이란 건 참 멋지네요. 그치? 너는? 너도 꿈이 있어? 제 꿈이요? 과연 내 친구의 꿈은 뭘까요? 전남교육은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전남교육은 정말 훌륭하네요. 누가 만든 건가요? 다 같이 만든 거지. 다 같이?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네요. 우리를 더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함께 연구를 하신대. 엄마 아빠도 전남교육을 더 좋게 만들려고 고민하시고 마을 어른들도 모여 전남교육을 응원하시는데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어. 전남교육은 한마음으로 만들고 있군요. 거기다 전남의 모든 마을이 언제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모인 생각은 교육감님에게 전달된대. 전달된 후에는요? 동생들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누구나 즐겁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주야 집에 가니? 우리가 먹는 급식은 우리 마을에서 자란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져. 안녕. 애들 택시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주 왔니?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선생님, 부모님, 마을 어른들과 우리. 전남교육은 마음을 이어줍니다. 어땠어? 전남교육은 참 따뜻하네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니까. 이 불빛 뭐야? 이게 마음인가 봐요. 우리 이제 더 친해지는 거지? 전남교육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다 함께 만드는 전남교육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아이들의 꿈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통하면 전남교육이 되고 우리가 전남교육을 만나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전남교육. 자, 이제 곧 시작할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시작에 앞서서 줌으로 참가해주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가자께서는 보고 계신 화면을 세로 모드가 아니라 가로로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체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가로로 화면을 유지하고 계셔야 원활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가하실 때 아이디를 좀 통일을 해주셔서 좀 역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의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 영상 하나 더 시청하시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듀택시입니다. 학교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먼 길인데 항상 기사님께 감사해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죠. 농산어촌 프로그램인가? 네, 가족끼리 전부 와서 마을 주택에서 다 같이 지내요. 파란 바다에 산도 많고 여기 정말 너무 좋아요. 하고 싶은 게 맨날 생겨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너 진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봤어? 아니, 진로 전담 선생님 계시잖아. 나도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까? 나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 너도 한번 말씀드려봐. 고마워. 오늘은 급식에 뭐가 나올라나. 오늘 새우튀김 나온대. 네 거 나 줘라. 야, 뭐래, 새우튀김 내 거지. 야, 내가 너 저번에 소세지 네가 줬잖아. 줘야지, 나한테. 너가 이제 줘야지. 지혜는 오늘 진로 상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제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알고 있지.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걱정이에요. 지혜 부모님과 선생님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어. 학교로 오시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요. 온라인 상담, 또 전화 상담, 원격 영상 다 가능해. 그리고 또 진로 진학 지원 센터도 있어. 진짜요? 부모님도 제 꿈을 응원해 주시겠죠? 그럼 당연하지.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너무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이건 스마트 교실의 고도화? 학생, 가만히 있어봐. 내가 스마트한 강의를 시작하지. 창의융합형 인공지능 스마트 학교. 학교가 인공지능으로 걸어다니냐고? 노.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게 다 이제 스마트한 시대라고. 그럼 학교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원격 수업 화상회의 시스템? 가상 증강 혼합 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안전한 과학실을 만들고 온라인 수업 지원을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강의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지. 천체만 환경부터 다시 나 이제 시작해보자면. 가야 돼.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하러. 자, 선생님. 액션! 이번에 우리 학교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북카페, 도서관 광장,
그리고 영화관. 소개. 저희가 누구냐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이끌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 성과를 나누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소개합니다. 이번 우리 선생님들 인터뷰를 촬영해준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영상 연출 감독님 지혜입니다. 안녕. 근데 지혜야, 그 기초학력 책임 교육 그건 어떻게 연출할 거니? 아, 제가 준비한 저의 특파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기초학력 책임 교육이 뭔가요?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은 수업당 학생 수를 감축해서 한 반에 25명 이하.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야. 지우 엄마 아빠도 알고 계실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어볼까?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다 방법이 있지.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머님. 기초학력 책임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를 포함한 초등 1, 2학년 담임교사는 기초학력 직무 연수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교육감 장석웅입니다. 모든 학생은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호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상을 더하고 행복한 미래를 더해서 전남교육은 미래로 향합니다. 미래적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전남교육 미래 더하기.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라남도 교육청을 제가 찾아와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는 저희가 소수의 인원만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서로 반갑다는 환영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 한번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한 화면에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한 화면에 자리를 해주신 걸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향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정책 서비스도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의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죠? 채팅창으로 채팅의 내용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과 또 홈페이지 게시물로도 답변을 추후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참석자분들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학교 자치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환영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육정책 한마당 행사를 위해 먼 길 와주신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김재원 소장님을 비롯한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평소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학부모의 회원 여러분들께도 전남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전남교육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가족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에 지난 9월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대상, 그리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학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당에서는 전남의 학부모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특강과 다양한 학부모의 활동 사례를 나누면서 보다 더 발전된 학부모회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전남의 학부모님들이 다 함께 모인 만큼 학부모 자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찾고 의미 있는 정책도 제안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화면으로 또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셨고, 지금 현장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조정자 정책국장님께서 또 나와 계십니다. 저희 자리하셨으니까 한번 인사 또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 내내 저희 좋은 말씀, 의견 또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교육 분야에서 특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스스로 힘을 키우는 학교 자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학교 자치라는 게 우리 학생 자치, 그리고 교직원 자치,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학부모 자치가 잘 모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의 운영 방향 역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자치와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의 방향,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준비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모 교육 전문가 박재원 소장님께서 오늘 특강 제일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손인사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재원 소장입니다. 네, 저에게 좋은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남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일을 단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잠깐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입시 설명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앙에 연사가 한 명 있죠. 얼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대치동에서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출신입니다. 근데요, 제가 대치동에서
확인한 사실은 공교육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왜 그런 속된 말로 돈 되는 사교육 현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여기 있을까요? 뭔가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네, 그 사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특히 이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게 벌써 2020년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에 보면은요 나름대로 원인 진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학력 격차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학생 교사 간 피드백이 어려워서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제때 적절한 평가를 못해서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어려워서 등교 수업 원격 수업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연구를 보면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그러면 자 이런 원인 진단 결과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분명히 뭔가 대책을 쥐고 있나요? 자,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최근에 너무나 반갑고 귀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요. 무려 4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40여 명의 학생들을요. 밀착 연구를 했거든요. 직접 교실을 방문해서 다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되게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인데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쭉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초 5부터 중2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담임 교사의 관심과 파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교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과연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바로 내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뭘까? 공부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그 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요. 자녀의 성장에 대한 믿음, 부모의 신뢰와 지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와 지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학습 부진 정책을 해결함에 있어서 만약에 학교와 가정이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현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일단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믿고 아이를 맡겼죠. 근데 학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또 반면에 선생님들은 또 할 말이 없을까요? 선생님들은요 부모의 가정교육이 문제인데 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주로 뒷담화로. 네, 자, 또 좀 가보겠습니다. 훌륭한 교육자길 바라죠. 우리 아이의 선생님 정말 훌륭한 교육자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자,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교사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만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 또 교사들은 반대로 또 아이들은 갈수록 제멋대로 이고 온갖 잡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속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교사들을 그렇게 비난하기 일쑤인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 이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현실은 부모들은 교사들은 퇴근도 일찍 하죠. 방학도 있고 많이 쉬면서 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학부모들도 평소에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지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가질 수 있죠. 근데 또 교사들은 또 할 말이 없을까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불만이 생기면 뭘까요? 돌아서서 선생님들을 욕하기 바쁘다고 불평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남에서는 이런 얘기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네네. 지금 학부모님들이 주로 제 편인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런 분위기가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요.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길 바라는 마음, 그거 의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은, 공교육 교사들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학원 강사들보다 뭘까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고 교사들은 근데 또 할 말이 또 없을까요? 네, 교사들은, 부모들은 아이 공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학원에 보내고 근거 없이 뭘까요? 공교육을 부신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죠.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자, 학교 폭력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저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책의 공저자로 사실은 노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요,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이 사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부모들은 당사자인 학생과 그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교육기관, 교육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한편 교사들은 또 어떨까요? 교사들은 역시 또 할 말이 없을까요? 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자신과 아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다가 또 꼬투리 잡아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자기들끼리 소문을 퍼뜨려 교사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경우들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의 3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은 뭘까요? 배움, 성장의 주체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야 될 두 주체가 있죠.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일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마이크 들고 가서 다 줘보고 싶거든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이를 낳은 부모와 가르치는 교사가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 만들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 또 교육청 다양한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어른으로서의 책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무가 있죠. 근데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좋은 시설, 뭐 급식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아닐까요? 바로 아이를 낳은 부모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근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사교 현장을 떠나서 공교육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다들 노력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부모 집단에 대한 불신들이 있어요. 흔히 진상학부모라는 얘기도 합니다. 학부모 민원.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학부모 민원이다. 그래서 정말 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 흔히 들었습니다. 또 반면요, 학부모님들이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가 확인한 건 3건이거든요. 교사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한 아이를 두고요, 서로 믿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될 부모와 교사 사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물론
우리는 아름다운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그냥 좋은 교장 선생님, 훌륭한 교사, 복불복이죠. 어떻습니까? 학부모의 활동 해보신 분들 아시죠?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분위기 확 바뀌죠. 또 담당 선생님이 바뀌면 뭘까요? 또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이 뭘까요? 또 다시 시작돼야 되는 이런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학부모의 활동 그리고 학부모 자치, 학교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CEO가 2명이에요. CEO가 2명. 근데 업무 시가 달라. 어떨까요? 기분이? 몹시 혼란스럽겠죠. 자,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달라 서로. 이거 제가 볼 적에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요, 좀 더 우리가 희망적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은요, 가정에서 아이의 모습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내가 교실에서 만나는 이 아이는 집에서는 어떤 생활을 할까? 궁금합니다. 여쭤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 거야. 또 반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또 궁금하죠. 그렇게 해서 2개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가정에서의 아이의 모습, 학교에서의 아이의 모습. 그리고 자, 각각이 들고 있는 퍼즐을 맞춰보니까 뭘까요? 교사는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가 잘 이해가 되죠. 맞습니까? 또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 역할은 어떻게 될지도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학교자치 학부모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자치 조례는 혹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몇 군데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전남, 전북, 광주, 강원, 경기, 인천 6곳이 선구적으로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에 분명히 뭘까요?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돼 있죠. 그렇죠? 저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집단이 뭘까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부모의 설치 및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자, 이 운영조례 내용에도 보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남교육은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 개선. 저는 학부모의 활동, 학교자치, 저는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고 부모와 교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교육이, 가정이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때 근거는 있다는 거죠. 근거는. 자,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부모 역할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어떤 부모님이 SNS에 저에게 보낸 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좀 제 목소리보다는 한 분 나와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행사 진행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리 전 그냥 아이에게 이것저것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간 큰 엄마예요. 학원도 안 보내고요.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아이가 스스로 해요.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늘 불안합니다. 불안.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지금의 제 게으름이 믿음을 빙자한 방치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닐까 불안해요.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동안 엄마들이 자기 스스로를 갈아 넣어 뒷받침을 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제 아이가 아이를 망칠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제 아이가 절망하진 않을까,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조금이라도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거든요. 자, 아이가 절망하지 않을까,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육 밖에는요, 아이들이 평화롭게 가정에서 신나게 뛰어노나요? 주로 학원을 다니나요? 네, 좀 도와주세요. 학원을 다니고 있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런 질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불안감,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보편적인 정서, 불안감 동의하시나요? 근데요,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치동에서 이 불안증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 부모님들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주로 사교육을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신경 안정제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이들은 과연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심하고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아이도 아니에요. 내 아이거든요. 내 아이한테만큼은 나는 정말 자신감 있고 당당한 부모가 되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내가 과연 잘하고 있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거 너무 제가 볼 때 부모로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아닐까요?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학교자치 학부모의 활동,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부모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지, 저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 학부모들의 마음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뭘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보내는 학교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선생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뭘까요? 체계적인 학부 활동을 통해서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든. 이 학교는 단순히 학교 교사만의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학교야. 여기서 저는 뭔가 자신감에 뭔가 되게 중요한 근거를 하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불안감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 끝에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실을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수도권과 전남교육 많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제가 볼 적에는 마음에 안 들은 공교육을 외면하고요. 사교육으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움직임이 제가 볼 적에 학부모의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부모들이 과연 내 아이만 신경 쓰는 부모가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관심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잠깐 타자의 관점, 영국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상대가 전함을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도 전함을 만드는 거다. 상대는 우리 전함을 보고 실제로 전함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전함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경쟁이 가속화된다. 한국 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가 사교육으로 더 앞서 나갈지 모른다. 우리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본 다른 부모들도 교육에 투자하고, 다들 지지안으로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현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갔어. 그럼 여러분들 안심하고 운전하려면요, 최소한의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까요? 다른 운전자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다. 속도 위반 안 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뭘까요? 나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운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들 조기교육이라고 아시죠? 조기교육이 학년이란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학년이란 질서를. 선행학습은 무엇을 무너뜨렸을까요? 조기교육이 나이란 질서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선행학습은 학년이란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정말 하루빨리 공교육이 신뢰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 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 충분히 뭘까요?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학부모님이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학부모들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뭘까요?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아요. 미친 듯이 실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과연 정말 이 불안감에서 벗어난 부모 마음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를 질서 있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거에는 나이에 맞게끔, 학년에 맞게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공교육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교육의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부모 역할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불필요한 중복된 사교육, 과잉 사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뭘까요? 많은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교육을 시키면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일종의 기대 심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본전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뭘까? 부모 역할이 왜곡되는 거예요. 학습지 하나 시켜도 뭐죠? 제대로 하는 꼴을 봐야 되죠. 자, 근데 과연 그게 부모 역할일까? 저는 아이들의 공부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정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학부모 교육은요, 이 욕망에 빠져 있는 부모들을 욕망을 바라볼 줄 아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뭘까요? 불안감을 바라보는 연습. 그걸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기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결국 쉽고 행복한 부모의 길로 안내하는 부모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 교육 저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고민입니다. 뭐냐,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부모 교육,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교육청이 주관한 체계적인 부모 교육 있죠. 안정적인 부모 교육.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뭘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콘텐츠, 이런 것도 구축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곳 전남에서. 제가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문서를 하나 받았거든요. 전남의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흔히 얘기하는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웬만한 교육청 다 다녀봤어요. 근데요, 전남교육이 현재 부모 교육의 실태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지만 제대로 부모 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담당 장사님한테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했어요. 전남으로 내가 내려오겠다. 저는 집 서울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부모 교육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내 역할이 필요하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럼 내가 전남에 내려와 살겠다. 완성될 때까지,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 단톡방에 이제 이렇게, 저는 교사가 아니지만은요, 생활교육하는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회복적 생활교육 붐이지만 내년이면 또 어떤 유학파가 돌고 새로운 이론이 유행할지, 교사는 본인이 도입한 이론을 유행시켜야 연수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교육청은 새로운 이론으로 사업을 해야 예산도 쓸 수 있고 뭔가 실적이 있다는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 또 연수받고 이런 행태의 반복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만 하지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부모교육 이론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은 이미 부모 아이 사이가 뭘까요? 수평적인 민주화돼 있어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이죠. 그렇죠? 부모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요, 부모 역할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남교육 학부모의 운영과 일상적인 뭘까요? 학부모의 활동을 통해서 평범한 다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모 교육이 있죠. 제가 보니까요, 부모의 진정한 부모력은 뭘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어요. 진정한 부모력은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모력은 뭘까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 뭘까요? 내가 우리 아이의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서 뭘까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의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런 기회, 저는 이것이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전남 학부모님들은요, 서울 경기에서 무슨 그 속된 말로 경제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부모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뭘까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최고의 부모야, 내가 오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남 학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행사에서도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듣고요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성심성의껏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교육 연구소 박재원 소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었죠. 바로 이곳,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이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곳입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그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풀어가도록 해야겠죠. 특강 잘 들었습니다.